예, 각국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금융시장을 얼마나 살리고 그리고 경기 자체를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들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도 역대급 부양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에 이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요. 이번에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행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몰핀식 주입에 따라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명령 현상이라고 일시적으로 경기 반등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의 절반이 소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에 개인당 1,200달러씩 현금 지급이 3주 이내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업자에 대해서도 4개월치 급여가 지급이 됨에 따라서 수요 감소는 좀 멈추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의 타격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생산 감산에 따른 감산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령 현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는 기업들의 감원, 러시는 피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 자금이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투입됨에 따라서 소비 위축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자산 생산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2분기 JP 모건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14%까지 떨어지겠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플러스 8%, 4분기에는 플러스 4% 정도 되는 V자형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참 이렇게 무제한 돈 풀기,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를 결정하게 된 그러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금융 상황 같은 경우는 90년 전 대공황 상황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신용 경색을 막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업 도산뿐만 아니라 자산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파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난에 몰린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현금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환매 요구에 휘둘린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도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국채, 금, CP까지 모두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을 쌓아놓지 않으면은 환매 요구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현재 착한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허리케인급 태풍이 여러 개 몰려서 오는 퍼펙트 스톰이 현재 미국 금융가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 확보 이런 신용 경색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물론 지금은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부터 살려놓기 위해서 이런 슈퍼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RP를 한 70조 원 정도 시중에 공급해 주기로 했고요. 각국들이 대부분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들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시차를 두고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차 연준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돈줄 재는 거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감소 속에서 돈만 풀리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의 신용도가 계속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조 달러인데요. 올해 이 정도의 돈 풀기가 들어간다면은 올해는 연방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발행이 40년
넘어서 이제 50년짜리도 발행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래 그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처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FRB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지면은 돈줄을 다시 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1차 쇼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있을 2차, 3차 쇼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 경색에 따른 다시 신흥국 그리고 자본국 그리고 그 위안화와 관련된 쇼크가 2008년대처럼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말미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돈을 풀면서 이번 사태를 한번 막는다 하더라도 지금 뭐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온 상황이라면 악재가 뭔가 조그마한 거 하나만 더 터져도 그러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보니 이러면 환매 사태가 또 대규모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제한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투기 등급에 있는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기 등급 회사채를 모아서 판 상품이 ETF라든지 CLO 같은 상품들인데요. 미국의 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보면은 무려 6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GDP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2008년 리먼 쇼크 직전의 33조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부채의 질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고요. 대부분 레버리지 론을 통해서 기초 자기 자본의 10배 정도 이상의 그 눈덩이처럼 그 레버리지를 쌓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CP라든지 ETF, CLO 같은 구조화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일순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를 사례를 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도축장에 들어간 100마리 돼지 가운데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에 걸린 돼지가 딱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자 현재 그 가공됐던 육고기들이 대부분 정육점뿐만 아니라 뭐 일반 식당에도 들어갔고요. 소시지 원료, 돈가스, 스팸, 햄버거, 패티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거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파생과 관련된 상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산 버블뿐만 아니라 신용과 관련된 그 흐름에 그 역기능이 일어나면서 금융기관들의 도산 그리고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주신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나 가능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유 사무실과 관련된 대기업이죠.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수익률이 발행 당시죠. 2018년 4월 같은 경우에는 7.8%였습니다. 이번 주에 무려 36%까지 뛰었는데요. 채권 가격의 60% 이상이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그 투기 등급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국은행이 RP를 매수하는 것도 아무래도 회사채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작년 말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고요. 현재 미국 안에서도 이런 그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국채와 비교해서 근 1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리먼 쇼크 당시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정급 펀드 같은 경우에는 1조 한 3천억 달러 중에서 한 15% 정도가 이런 그 ETF 상품이라든지 CLO 상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 상품들이 신용 위기를 겪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 위험해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와서 신용 등급 하락이 빨라지는데 월가에서 이런 그 타락의 천사라고 하는 이런 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기 등급 쇼크가 찾아올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참 어떤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미국이 중앙은행에서 뭐 부양책을 내놓기 전서부터 일각에서는 정부보다는 월가 리더들이 먼저 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그게 뭐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미리 대처를 못한 겁니까? 네, 미리 대처를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도덕적 해이감이 가장 컸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월가 쪽에서는 이미 그 파생 상품과 관련된 레버리지론에 대한 위험성이 여러 번 제기가 돼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자금을 조달에다가 이런 미천으로 모기지 채권 같은 장기 채권을 사는 방식의 눈덩이처럼 그 확대된 파생 상품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금 조달에 미스매칭 문제가 생겼고요. 또 레버리지 규모가 무려 10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10년 넘게 장기 화랑에 겪고 있던 그 미국, 특히 연일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주식시장에 맞추돼서 이런 것 경고음을 무시했는데요. 결국 지금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월가뿐만 아니라 FRB 그리고 행정부가 부른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시 신용 경색이 언제든 재발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참 과거의 위기 때와 닮아가는 점들이 한두 개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한번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장님과 어떤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이번 코로나19 그리고 지금의 경기 상황 변수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변수들이나 또 앞으로의 전개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획기적인 합의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중국 의존도를 낮춘 선제적인 그 정책이었다고 자신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30년간의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첫 전투에서 미국이 후퇴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됐으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제재 관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좀 더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시장 개방 문제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뭐 다양한 제재 조건을 좀 부는 이탄 그 부타적인 조건들을 들고서 2단계 협상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조기 타결 가능성은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한국판 양적 완화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도 정리할 뿐더러 이게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70조 RP와 관련해서는 16개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현재 그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많은 자금들이 시중에 풀릴 수 있는 효과는 되겠지만 미 연준처럼 이번에도 회사채라든지 CP 발행이 또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투기 그 부적격 회사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양원 회사채를 중심으로 해서는 자기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미 연준처럼 최종 대출 기능의 중앙은행 기능 그리고 조종자 역할을 해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문제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 얘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은 제가 의심이 많은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 신규 감염자 수가 자꾸 0으로 나옵니다. 잘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그쪽 상황 잘 알고 계시니 진짜는 뭡니까? 네, 현재 중국 안에서 의사들이라든지 중국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내부 고발자들 사이에서는 상부에서 신규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올리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이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당신이 즉각적인 처분을 받는다고 경고할 정도고요. 이 때문에 감염자가 4만 3천 명 정도가 되지만 현재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로 분류가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지금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월 말까지 학교 등교도 힘든 상황이고요. 농민공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중국도 6월 말까지는 이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업률과 관련해서는 올라가겠지만 실제 공장 가동률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당장 빠르게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뭐 세계의 공장 그리고 세계 시장 역할을 당분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상하고 의심했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이지 않으니 참 여러모로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상황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 좀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네, 중국은 현재 돈과 그리고 상품, 사람의 흐름이 급격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분기 GDP 성장률은 잘해야 마이너스 한 7%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에도 현재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3분기부터는 중국 정부가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GDP를 2배로 올려주겠다고 했던 만큼 최소 5.7에서 5.8% 성장을 해야지만 달성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되돌리는 정도 수준의 강력한 그 부양책들을 계속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그러면 중국에서도 어쨌거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할 텐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형 인프라와 관련된 그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34조 원의 그 신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요. 5G라든지 데이터 센터와 같은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초고압 통신망 작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 충전소 정비, 그리고 도시간 고속철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대규모 자금 모집뿐만 아니라 재정 지출도 늘리고요. 또 금융 완화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들에 대해서 기부 활동을 통해서 하는데요. 중국은 경기가 위축이 됐을 경우에는 만도 초차라고 해가지고 커브길에서 속도를 내서 추월하는 정책, 그리고 등록 환절해서 새로운 새들을 그 세장 안에 집어넣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5G와 관련된 정책을 쓰면서 앞으로 총계 한 9조 6천억 위엔 정도의 경제적 창출을 하기 위해서 조기 투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게 될지 한번 기다리면서 그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소식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해 나가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